자, 이제 계속해서요, 지하층을 보겠습니다. 지하층은 기술사 시험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128회에도 나왔고요, 127회에도 나왔고요, 118회에도 나왔고요, 104회에도 나왔어요. 100회 이후에만.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그 지하층의 방제 규정들, 건축법 기준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요거 나중에 방제 대책 배우는 데서 지하 공간에 대한 문제점, 뭐 대책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 뭐 지하구도 있고 지하가도 있고 또 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이렇죠. 걔네들 중에서 내용도 일부 좀 가져와서 25점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얘네들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얘네들은 이거랑 연계를 해야 된다. 지하 공간의 방제 대책이랑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상탈출구라는 애가 나올 건데 꼭 얘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하층 기준 쓰고 비상탈출구 기준도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네는 이거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주출입구 외에 별도로 두는 건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기준이 좀 다르고 적용하는 데가 다르니까 그 공용이 됐을 때 지하층이면서 또 다중이용업소가 됐을 땐 어떻게 되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하층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벽이 있고요.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벽을 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천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래서 또 올라가겠죠? 건물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면이 여기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뭐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다 무조건 지하층인데 이 층고가 높이가 대문자 H예요. 이 지면에서부터 요 층의 바닥까지 높이 이게 소문자 H예요. 이랬을 때 이게 요거의 반 이상이 되면 즉 H와 이 2분의 H가 요거보다 이제 큰 거죠. 소문자 H가 2분의 1 H보다 층고보다 크면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사실 그래서 그림은 지하층 아니야. 왜? 이거 안 넘거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사실 아니다. 그래서 요게 좀 크게 그려야지 더 적합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하는 어떤 방제 규정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구조 기준을 설비 기준이라고 할까요? 설비 기준을 한번 볼게요. 설비나 구조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걸 기억할 때는요, 사실 요거를 기억해둬야 돼요. 50이 2개 있다. 그리고 1000이 2개 있어. 그 다음에 3자가 들어가는 300과 3000이 각각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총 2개가 있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요게 있어요. 거실 바닥 면적이 50부터 얘기하면 거실 바닥 면적이 550제곱 이상인 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거 보여볼 텐데 바닥 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층일 수밖에 없다. 몇 개 층이거나 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또 50이야. 그래서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그냥 바닥 면적이 아니라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야. 얘는 왜 건축물인지는 조금 있다가 규정을 보면 이해가 돼요. 얘만 빼고는 2번인 얘만 빼고는 다 층이야. 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50제곱은요. 양방향 피난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규정이 양방향 피난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요. 1번은요. 직통계단 외에 여기에 이거를 두라고 돼 있어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라.
이게 이제 지상으로 통하거나 뭐 피난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애입니다. 그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고요. 두 번째로 환기통을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환기통은 보통 이렇게 지면에 DA를 이용해서 보면 그 지하층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환기가 될 수 있게 한 거고, DA로 연결이 돼서 지면이 여기 있다면 여기로 공기가 들어와서 2층에 여기로 환기가 될 수 있게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환기통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거를 보면요, 다음 용도라는 것부터 알아둬야죠. 다음 용도. 다음 용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노예공단, 노예들 둔 공단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돈은 안 주고 유당을 수여해줘. 나쁜 사람들이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노래 연습장, 비슷한 애들이 나옵니다. 예식장, 공연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당구장, 수련시설인데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이야. 그 다음에 여관, 여인숙이야. 이런 게 지하에 있어. 지하에 있으면 사람들 밀집할 겁니다. 그죠? 사람이 밀집하는데 양방향 피난을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는 사람이 밀집해. 그러면 이런 비상탈출구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실자가 많으니까, 제실자가 많거나 또는 취객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직통계단을 아예 2개수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피난성을 얘는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좀 더 강화시킨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를 좀 지우고 쓸까요? 네, 네 번째는 천천히랬죠? 그래서 세 번째.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층이에요. 이상인 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화구획이 보통 기본이 1000제곱 이내마다 구획하게 돼 있어요. 10층 이하는. 그죠? 그래서 방화구획에 대한 얘기. 이게 될 거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론 제한구역은 거실과 통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거실만으로 제한구역이 1000제곱 이상 이내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제한구역을. 그걸로부터 얘네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돼. 방화구획마다 피난 계단이나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해라 라고 돼 있어요. 방화구획마다. 그 얘기는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연기가 많이 올라와. 그래서 연기가 많이 생겨. 그럼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 연기가 있는 구역에서 올라가면 계단이 계속 연기에 오염된다면 연기랑 같은 방향으로 피난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평으로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그 다음에 좀 안전한 곳에서 수직적으로 천천히 좀 피난을 해. 이런 이제 요구 기준인 거예요. 이게 면적도 넓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좀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1000제곱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 설비를 하면 3배에서 3000제곱 이내잖아요. 방화구획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가 사실은 그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1000제곱, 만약 2000제곱짜리 층이 있어. 스프링클러가 돼 있어.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고 싶어도 그냥 매 층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 피난 후 수직 피난하는 규정이
취지가 무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의견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지하층만큼은 방화구획을 할 때 이거에 의해서 3,000제곱 이하로 하는 거, 그죠? 방화구획을 3배로 늘려주는 거는 좀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은요, 거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다. 이러면 얘네들은 제연구역 구획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 바닥 면적 또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넓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 주차장에도 우리 환기 설비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급배기 팬이 따로 있어야 돼요. 급배기 팬을 설치해서 환기를 해줘야 되는 강제배기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환기통은 거의 자연배기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2개가 있죠. 3루로 시작하는 시리즈들. 그래서 5번으로 300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300제곱 이상인 층.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렇게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나오면 해당 용도의 거실의 바닥 면적이야, 보통.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죠? 이거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인 공직관전. 얘네들도 여러 번 나오는 애들이야, 공직관전은. 건축법에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그죠? 이런데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 데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3,000제곱 이상으로 넓은데 얘네들을 지하에 두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얘네들은 식수 공급용으로 급수전을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물 공급하는 시설이죠. 이게 사실 왜 있냐면, 사실 지하층을 우리나라에서 둔 이유가 초창기에는 이 공습, 적으로부터의 공습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 대피호의 역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피하고 있는데 물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급수전을 설치하라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은 꼭 지하층을 꼭 두지 않아도 돼요. 우리나라 건축법 기준에.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두라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또 화재 시에는 대피할 때 물을,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을 대고 대피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젖은 수건 같은 거를 만들기에 용이한데 쓸 수도 있다. 화재 시에는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좀 억지가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요, 이런 데를 설치해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인접해서 설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선큰이라고 부르죠. 선큰. 그래서 이건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지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면이에요. 여기 나와서 여기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쭉 올라가가. 여기 나와가, 여기가 좀 더 넓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게. 여기가 외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만들어 놔야지 대피하는데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같이 하셔야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 나왔던 비상탈출구가 있죠? 그 비상탈출구에 대해서 꼭 같이 물어보거나, 또는 비상탈출구를 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랑 비교 설명하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비상탈출구 기준을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탈출해야 되는 애다 보니까 굉장히 간이식으로 출입문보다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이 지하층의 거실에 출입구가 있어요. 주출입구가. 이거랑 가급적 좀 멀리 떨어져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면이라고 딱 보면 사실 얘를 지면에다 설치하는 게 제일 낮게 설치하는 게 좋은데, 규정상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렸어요. 그래서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지하층에서 이쪽을 통해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에 그림에다 대고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얘네의 크기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기숙사 시험에는 숙지는 이렇게 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밑에다가 일목요연하게 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크기는 0.75에서 1 곱하기 폭이 0.75, 높이가 1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편이죠. 요거 이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출입문은요. 문은 피난 방향으로 개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방향으로 열려야 되고요.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 두면 안 되는 거죠. 장애물 얘기는 별도로 나올 거니까 항상 열 수 있다는 건 잠궈두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 된다라는 거고, 문의 내부와 외부에 둘 다 양쪽 면에 다 비상탈출구라고 써라. 내부에다 쓰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왜? 아니, 여기 통로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피난 통로가 있을 수 있는데, 피난 통로가 있을 때, 거기서 이쪽, 물론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로 혹시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가 탈출구라 그래서 조금 그래요. 내부에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네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가급적. 왜? 이쪽을 이용 못할 때 이걸 이용할 거니까 얘네들이 출입구와 최소한 3m 이상 이격돼야 돼. 이격돼야 되고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높게 설치되면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높게 설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 계단까지는 안 놓더라도 사다리 정도는 놔라 이겁니다.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 요 바닥에서 요 탈출구 하단. 바닥에서 탈출구 하단. 요게 높을 때죠. 웬만하면은 그냥 뛰어 들어가라 이겁니다. 1m 정도는. 그래서 1.2m 이상 높이면 사다리를 놔라 라고 돼 있어요. 사실 1m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다리 발판 너비가요 20cm 이상이어야 돼요. 20cm면 보통 사람의 발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면 바로 복도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복도 통로로 이렇게 좁은 통로로 그 굴다리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통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요. 얘네들이 이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하층이니까 사실 바로 연결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은 피난층이나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가면, 이 통로를 나가면 여기 어떤 실이 있는데 여기서 비상탈출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통로를 요 통로를 지나가면 여기가 복도여야 돼, 복도. 일로 나와서 계단으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얘네들 이런 데랑 직접 접하거나, 그죠? 직접 접한다는 건 이 문 나오자마자 바로 복도인 거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처럼 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나오자마자 피난층이거나 이렇게 복도인 거죠. 그러면 되게 좋죠. 그게 더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접하거나 또는 피난 통로로 연결돼야 된다. 피난 통로 등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피난 통로야. 다른 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굳이 이거 되게 좁으니까 굳이 이걸로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더 좋은 걸로 연결하면
훨씬 더 낫겠지만. 자, 그래서 얘네들 피난 통로에 대한 기준이 이 5번이죠? 6번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피난 통로의 기준은 일단 너비가 얘랑 같아요. 그래서 얘 이상이어야 돼. 규정은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넓어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 불나면 안 되니까 얘의 내부 마감과 여기 겉에 있는 바탕색 칠하는 뭐 이런 바탕까지 포함해서 얘네 모두 불연재료여야 돼요. 불연재료여야 되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그 피난 통로 앞에 요 부분, 그리고 이 피난 통로 비상탈출구 문 앞에, 그 다음에 비상탈출구 들어가서 피난 통로 요 안에 부분, 이런 데에는요 이 비상탈출구의 즉 진입 부분과 문 앞에 진입 부분, 그리고 그 문 열고 들어간 피난 통로 부분에는요 장애물 같은 거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적재물 막 잔뜩 쌓아놓고 뭐 거기다가 뭐 여기 앞에다가 막 뭐 냉장고 갖다 놓고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여기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이 있는 물건이나 시설물을, 물건은 방치하면 안 되고요. 시설물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나 그냥 합쳐서 두면 안 된다 이랬으면 되는데 복잡하게 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불 꺼졌을 때 여기가 유도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안에 불 꺼져 정전됐을 때 여기 뭐 보여야 되잖아. 여기 밀폐된 데잖아. 여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로 유도등과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법령에 의해서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비상탈출구 출입문과 그리고 여기 피난통로 안에. 그래서 출입문 앞에다가 유도등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 통로 안에는, 비상탈출구 문 앞에는 피난구 유도등 설치할 거고 피난통로 안에는 비상조명등 하겠죠. 이거 안에도 유도등 설치하면은 이쪽으로 잘못하면 나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통로 유도등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